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제 격투기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요즘 블랙컴뱃이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박원식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박원식 선수가 제가 전에 이제 컨텐츠를 풀었을 때 경기 결과에 대한 리뷰를 이제 이모저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퇴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저도 이제 박원식 선수님의 패면으로서, 은퇴를 하게 되면, 너무 한국 격투기 시장 흥행에 지금 이제 주축을 맡고 계시는데 너무 이제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무슨 낙오로 이제 사나. 예, 이번 경기가 진짜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했던 경기 중에 그 경기 돔이나 그 경기장의 규모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객 수라든지 진짜 어마무시했었거든요. 진짜 제가 전에도 비유를 했잖아요. 유명 해외 가수 콘서트하고 거의 맞먹었다고. 근데 그렇게 판을 짜준 거는 저는 박원식 선수의 어떤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이런 탤런트가 굉장히 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박원식 선수님의 팬이어서라기보다 박원식 선수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돼서 그 15경기들이 다 빛이 났고 마지막 피날레도 그렇게 장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 전에 나오는 이 서사들이랑 스토리랑 컨텐츠들이 그것들도 굉장히 쏠쏠하고 규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물론 다른 선수들도 흥행력이 있고 물론 캐릭터들이 각자의 색깔들과 맛이 또 있는데 박원식 선수는 굉장히 독보적이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진짜 저는 저는 국내 격투기를 사실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블랙컴뱃을 라이브로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국내 격투기 판에도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는 뜻이겠죠. 저는 UFC 아니면 안 보거든요. 예. 왜냐면 UFC 선수들하고 기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한국 농구도 안 봅니다. NBA 경기를 더 많이 봐요. 농구로 비유하자면. 왜냐면 그 경기가 더 현란하고, 수준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격투기 국내 쪽에도 제가 눈을 돌리게 된 거는 그냥 일개 팬으로서 너무 이제 선수들 수준도 높아졌고 이런 마이크 웍들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냥 예전에는 그냥 짜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가식적이게 뭔가 해외 선수들을 따라하는 모티브로 삼고 따라하는 근데 물론 따라하는 것이 저는 모방이 곧 이제 창조의 어머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모방을 하다 보면 일리아 토프리아도 코너 맥그리거를 동경하고 쫓다가 일리아 토프리아가 레거시가 된 거고 손흥민 선수도 호날두도 쫓다가 프리미어에서 득점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었고 라고 해서 저는 모방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국내 선수들이 뭔가 코너 맥그리거를 따라하는 느낌 근데 그런 것들이 싱크로율이 안 나요. 예. 그 토프리아가 지금 코너 맥그리거만큼의 마이크웍과 실력을 받쳐주는 게 실력도 되고 마이크웍이 짜친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뭔가 내추럴하잖아요.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를 따라하면서 문신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행보라든지 따라했지만 일맥상통한 어떤 커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지금은 또 일리아 토프리아만의 또 색깔과 일리아 토프리아만의 또 길을 저는 걷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맥그리거의 행보를 많이 따라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리아 토프리아가 더 제가 볼 땐 코너 맥그리거보다 UFC 커리어로 봤을 땐 더 승승장구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실력적으로나 무패예요, 무패. 예, 코너 맥그리거는 패와 그 다음에 승을 뭔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레거시로 나아갔고 일리아 토프레아는 뭔가 메이웨더, 저본타 데이비스 이런 느낌처럼 지금 무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빕 느낌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일리아 토프리아는 코너 맥그리거하고 또 대조를 하자면 올라운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외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선수들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이제 각자의 색깔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갖출 수 있는지 하고 내가 어떤 캐릭터를 구축해야지 팬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또 잘 선행하는 탤런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억에 남는 선수가 황인수 선수님 그 다음에 코리안 갱스터 선수님이 저는 국내 단체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마이크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코리안 갱스터 선수가 저도 졌는데 압도적이게 이번에 경기에 졌잖아요. 근데도 뭔가 은퇴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게 이만한 맛있는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대가 되는 경기는 없었어요. 제가
진짜 그 경기가 10시간 가까이 중계를 했었잖아요. 그 경기를 그렇게 제가 하루를 비우고 본 국내 경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장시간 하는 경기가 없어요. 근데 그 경기를 다 챙겨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볼 때는 그만한 흡수율이 저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블랙컴뱃이라는 이 단체에서 만들어놨던 이 판 자체가 정말 맛있게 저는 재료와 요리를 저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빨려들어서 보고, 사실 예전 경기 뭐 로드FC에 황인수 선수 경기한다 하면 다른 경기 다 제껴놓고 메인 이벤트 할 때만 딱 쪼고 있다가 그거 보고 뭐 리뷰한다든지 아니면 저도 그거 감상하고 그냥 재미만 챙기고 쏙 빠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블랙컴뱃이라는 이 격투기 대회를 저도 이제 라이브로 챙겨보게 되고, 아, 박원식 선수 뭐하나 지금 중간중간 10시간 가까이 경기를 하면 중간에 저도 밥도 먹고 뭐 일상생활도 보내고 낮잠도 자고 했었는데, 아, 지금 박원식 선수 뭐 경기 지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체크하게 되는 게, 야, 내가 이렇게 집착할 정도면은 정말 격투기를 잘 만들고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원식 선수님이 제가 컨텐츠 할 때는 이제 묵묵부답이었어요. 아직은 보류 상태였었는데 은퇴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패자 인터뷰를 했었을 때 경기 끝나고 케이지 안에서 뭔가 입을 오물오물 할 때 은퇴를 말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그것만은 안 해주길, 그것만은 안 해주길. 그 이유는 즉슨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아, 이만한 선수가 없다. 지더라도 기대를 하게 하고 흥행을 몰고 다니는 선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또 차세대 후보가 있다면은 박원식 선수가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버리면 되는데, 사실 은퇴를 하더라도 아쉽지 않은 나이란 말이에요. 예, 40인데 격투기 선수들은 다른 운동 선수들보다 커리어가 짧잖아요. 근데 40살까지 이렇게 쟁쟁하게 했다는 것도, 타이틀전을 어느 단체에서 했다는 것도 저는 유종입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마이크웍을 갖고 스타성을 있는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은퇴를 안 해주길 바랬어요. 뭐 실력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그냥 일개 팬으로서의 저의 마음은. 근데 입을 오물오물 하길래 은퇴를 하냐 마나, 은퇴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그러고 이제 내려왔죠, 케이지에서. 그리고 본인 이제 인스타 스토리나 그 다음에 컨텐츠 쪽에서 은퇴를 하려 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쉬웠었어요. 아, 이제 누구 보는 국내 단체에서 재미로 이제 보나. 물론 막 야차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도 매력 있는 선수들 많습니다. 근데 뭔가 사람이 막 끌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동기부여가 생기고, 아, 이 사람 경기가 뭐 5월, 예를 들어 5월 10일이다 그러면 이 5월 10일이 막 기다려져. 6월 10일이다 했었을 때 이제 앞으로 한 달이 남았는데 이 한 달이 뭔가 신나요. 일상을 보내면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고, 내가 가정을 가정을 보내면서 운동을 하면서 취미를 보내면서도 5월 10일 기다려. UFC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경기들은 그랬거든요. 근데 국내 경기 중에 이렇게 저가 뭔가 디데이를 샌다는 경기가 최근에는 진짜 블랙컴뱃 박원식 선수님 타이틀전 경기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박원식 선수로 인해서 또 뭔가 희망을 안 갖고 있던 박원식 선수의 바에 이런 팬들도 뭔가 저 같은 이런 일상의 어떤 그 활력이라든지,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꿈을 쫓았는데 중간에 좌절했었는데 박원식 선수님의 어떤 행보와 나이가 이렇게 든 노장도 이렇게 도전을 한다라는 어떤 이런 마인드 같은 걸로 팬들이 많이 배워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뭐 얄팍하게, 물론 격투기 선수들의 커리어에 비하면 굉장히 얄팍하지만 제가 어떤 운동하는 삶, 과거의 특수부대에 이렇게 그 훈련했던 삶, 이런 것들로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뭐 특수부대를 들어간다든지 혹은 이런 삶들을 빗대어서 본인들도 뭔가 활력을 얻고 막 꿈을 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지대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박원식 선수가 여기서 포기를 포기는 아니죠, 은퇴를 해버린다면은 이런 사람들의 약간 불씨들도 많이 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퇴를 이야기했고, 양감독 TV님 컨텐츠에서도 제가 봤는데 박원식 선수님이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위트 있게 추스리면서 이제 은퇴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확정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본인이 다시 이제 약간 빌런 모드에 기어를 슬슬슬 올리면서 다시 야차 잡으러 간다 하면서 서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져버리기에는 너무 아쉽다 하고, 본인이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 하면서 본인이 뭔가 굴욕적이게 KO 당한 어떤 사진들과 이런 것들을 포스팅하면서 올리면서 다시 재기할 것 같은 글을 올리고 재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기뻤기 때문에
이 컨텐츠도 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원식 선수가 진짜 블랙컴뱃의 주축이고, 물론 랭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기 내용은 다른 선수들이 출중한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원식 선수만큼의 어떤 포텐셜이라든지 뭔가 끌어오르고 진짜 포커싱하게 만드는 사람은 진짜 황인수 선수님이나 박원식 선수님 말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못 느꼈어요. 그걸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한두 경기를 더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게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컨텐츠를 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박원식 선수님이 양감독 TV 컨텐츠를 여러분도 찾아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감독님이 박원식 선수님을 키워낸 제자고, 팀메드 생활을 하시면서 뭐 습관이라든지 본인이 제자기 때문에 패턴이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재능과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컨텐츠를 보게 되면 박원식 선수님의 경기를 찍는 브이로그가 있는데 보면은 쟤 왜 이러지? 왜 쟤 갑자기 스타일이 바뀌었지? 쟤 왜 의아해 하더라고요. 얘 왜 이러지? 그러니까 왜냐면 스텝을 안 밟고 원래 굉장히 경쾌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스텝 밟으면서 상대를 뭔가 복잡하게 만드는 스타일인데 다리 딱 붙여놓고 뭔가 너무 소극적인 느낌이 드니까 본인이 스승인데도 내 제자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어떤 멘트를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물론 이것도 다 핑계겠지만 선수들 개개인의 뭐 컨디션 관리하는 것도 물론 실력이고, 그날 당일날 뭐 장염에 걸렸어 뭐 이런 것도 다 실력 아니겠습니까? 결과로서 어쨌든 증명하는 거니까 졌냐 안 졌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팬들이 됐든 뭐가 됐든 구구절절 이야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뭔가 저도 팬으로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근데 저는 이게 전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양 감독님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뉘앙스가 뭔가 불편한 어떤 구석이 있기에 코갱님께서 그런 약간 스탠스를 취하고 발 붙이고 뭔가 둔한 느낌? 예. 옛날엔 굉장히 활발하게 앞, 뒤, 좌우 이렇게 섞어가면서 굉장히 계속 본인 리듬 끌어올리면서 기어를 올리다가 빠바박 빠지고 때리고 빠바박 빠지고, 또 상대가 이제 데미지 있거나 사인이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몰아쳐서 KO 시키고 하면서 이런 화끈함이 있었는데, 뭔가 이번에는 야차 선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아니면 본인이 빌런으로 어떤 자처했던 약간 여태까지 이렇게 찌끄려놨던 어떤 이런 그 행보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 왔는지 하고, 또 본인도 모처럼 오랜만에 하는 또 타이틀전이잖아요. 또 젊었을 때 하는 타이틀전과 나이를 먹고 하는 타이틀전과 또 결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포커페이스로 물론 본인은 괜찮다, 다 때려 죽일 거다 하면서 하지만은 그 속내는 뭔가 이런 부담감으로 아니면 위축돼 버린 건가 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팬으로서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어찌됐든 변화를 줬잖아요. 트레이닝 캠프를 꾸렸을 때도 예전에 했던 약간 팀원들 과는 틀리게 뭐 서두원 선수님하고 캠프를 같이 꾸리고 동남아에 가서 캠프를 꾸리고 하는 어떤 이런 변화들도, 아니면은 이번 시합 때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영향이 끼쳤나라는 생각을 저는 디테일하게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기를 했었을 때 누가 붙을지 모르고 어떻게 또 이제 경기가 결과가 혹은 또 경기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더 저는 그냥 팬으로서, 물론 저도 격알못입니다. 근데 캠프에 대해서 변화를 줘보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박원식 선수님이 저는 이렇게 한두 경기를 더 할 것 같다는 희망에 너무 이제 반가웠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냥 저 혼자 가상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 게 뭐냐면은, 박원식 선수 말고 잠정 타이틀전이라든지 지금 블랙컴뱃의 웰터급이잖아요. 웰터급에 물론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쟁쟁한 선수들 많이 있고, 박원식 선수님 제가 알고 랭킹 4위로 알고 있거든요. 4위인가 3위로 알고 있습니다. 4위로 알고 있어요. 4위. 근데 지금 야차 선수도 이제 타이틀을 획득하고 본인이 말했어요. 바로 웰터급 타이틀 안 할 거라고 해. 본인도 킹콩 선수한테 압도적이게 졌기 때문에 킹콩 잡으러 간다고. 그러면은 그게 텀이 한 반년 정도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저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반년 동안 공백 동안에 웰터든 지금 정체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정 타이틀전을 제가 볼 때는 노블레스 선수도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포텐셜이 있고 캐릭터가 굉장히 있어요. 진짜 브라질에서 침공해서 또 이번에 국내 선수하고 첫 이제 국내 데뷔전을 했었을 때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이겼잖아요. 그런 어떤 서사가 짙고 하고, 또 지금 이 야차 선수하고 박원식 선수하고 경기를 하기 전에 두 분 또 티격태격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박원식 선수가 바로 잠정 타이틀전을 할 수 있는 중간에 랭킹 2위, 3위, 뭐 1위가 있겠지만
한 번 더 노블러스 선수하고 잠정 타이틀전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잠정 타이틀전으로 해도 좋고 해서 한 번 경기를 치르는 게 어떤가. 둘이 싸우면 진짜 재밌을 그림일 것 같고 둘 다 마이크 훅 좋죠. 자, 노블레스 선수도 진짜 여유 있고 진짜 그 한국 선수들 대항하려고 하고 한국을 침공하려고 온 진짜 악당 같잖아요. 근데 한국에 더 진한 악당이 지키고 있는데 악당과 악당의 약간 빌런 vs 빌런 싸움이면 더 재밌을 것 같고 기자회견이라든지 둘이 페이스오프 했었을 때 이럴 때 더 박 터질 것 같고 진짜 박원식 선수 제2의 또 드롭킥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쫄깃할 것 같고 상상만 하더라도 진짜 빅매치일 것 같다 하고 또 이만큼의 경기 흥행력을 전 또 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블레스 선수하고 저 그냥 희망 고문으로서는 박원식 선수하고 잠정 타이틀전 한 경기를 더해서 거기서 이제 임팩트 있게 이긴 사람이 어차피 경기 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면 야차 선수가 희망하는 게 킹콩 선수하고 미드급으로 올라가서 타이틀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한 6개월의 시간이 최대 시간을 봤을 때 걸린다면 그럼 그 6개월 정체 기간 동안 웰터급을 돌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물론 쟁쟁한 웰터급의 선수들도 있지만 그냥 블랙컴뱃의 흥행으로 봤었을 때 누군가가 다른 선수들이 웰터급에서 잠정 타이틀전을 걸고 혹은 또 야차를 잡으러 가는 기대, 로드 투 야차라는 어떤 이런 슬로건을 걸고 누군가가 또 웰터급에서 매치가 잡혔을 때 이런 흥행 안 나와요. 웰터급 쳐다도 안 봅니다.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었을 때. 왜냐면 이런 스타성이 있는 선수들이 너무 그러니까 박원식 선수님이 너무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막 이만한 뭔가 끌어오르는 서사라든지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이런 임팩트가 없으면은 사실 사람이 이제 그 도파민에 이미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낮은 도파민에는 조파민이래. 죄송합니다. 도파민에는 사람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끌어오르는 이런 그 기운이라든지 리듬을 탄 김에 박원식 선수가 재기한다 했으니 하고 또 둘 다 또 지금 티격태격 하잖아. 노블레스 선수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박원식 선수하고 잠정 타이틀전 내지 하고 또 잠정 타이틀전을 가는 약간 이 기로에서 둘이 한번 매치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노블레스 선수도 바로 타이틀전 못 가요. 물론 임팩트 있게 이었고 굉장히 관록 있는 브라질 선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에서 봤다시피 굉장히 상대 선수들을 서바이벌 이 시스템 안에서도 압도적이게 이겼잖아요. 그리고 마이크웍 되고 여유되고 뭐 쫄리는 거 없고 진짜 갱스터 느낌이고 한데 둘이서 이제 붙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 옛날에는 블랙컴뱃 웰터급을 잘 안 봤거든요. 전 패더급, 라이트급, 그 다음에 이 가벼운 이제 경량급 선수들 경기를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량급 선수들도 워낙 캐릭터 있는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원식 선수님이 목을 다쳤다 했잖아요. 목을 다쳤다 보니까 확실히 목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목의 리듬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상체가 뻣뻣하고 꼿꼿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물론 격투기 물론 모르지만 확실히 목을 엄청 위험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거의 영구 장애가 있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상체가 굉장히 꼿꼿해요. 그것도 이제 박원식 선수님이 격투기를 하는데 어떤 무브먼트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적이라고, 이 부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더 나은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체가 보면은 이제 어퍼바디, 로우바디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러니까 상하체를 나눴을 때 상체가 굉장히 보면 움직임이 통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허리 골반부터 머리까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복싱 선수들 보면 굉장히 따로 놀잖아요. 고개만 살짝 이렇게 위빙으로 흘린다거나 더킹으로 흘린다거나 하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작은 움직임으로 회피를 하는데, 박원식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목을 다쳤기 때문에 목이랑 어떤 허리랑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목 부상이 진짜 박원식 선수님의 어떤 전성기 때 어떤 내던 퍼포먼스에 약간 제동을 거는 것들도 있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도 컨텐츠로 본인이 이제 잘 나가고 스타가 됐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과거에 어떤 다쳤던 것들을 이제 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됐고 듣게 됐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뻣뻣하다. 이 뻣뻣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목 다치다 보니까 상체가 이게 통째로 움직이구나 라는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박원식 선수님에 있어서 뭔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알게 되기도 하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좀
본인이 이제 변화를 줘서 아니면은 진짜 나아가서 이건 물론 진짜 오지랖이고 뭐 박원희 선수님이 제 컨텐츠를 볼 일은 없겠지만 보게 되면 욕먹겠네. 네가 뭘 하냐고. 조금 이제 박원희 선수님은 뭐 말만 그렇게 페이크성으로 아니면 연막 작전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훈련 시합 있기 뭐가 얼마 안 있는데까지도 그냥 일반식 먹고 정크푸드 먹고 그 다음에 뭔가 음주도 좀 곁들이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번에 이제 재기한다 했었을 땐 정말 독한 마음을 먹었으니까 정말 이제 식단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물론 운동선수가 아니지만 식단을 깨끗하게 먹고 다음날 운동했었을 때 아니면 훈련 퍼포먼스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물론 더티한 음식들을 먹어서 스트레스 해소되는 어떤 부분들은 있지만 다음날 어떤 영양형이나 컨디션 같은 거는 확실히 깨끗하게 음식을 먹었을 때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어떤 컨디션을 잡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케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박원희 선수님도 보면 마사지 같은 거 이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체계적이게 하고 또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저의. 그리고 먹는 것들도 뭔가 음주 같은 것들도 확실히 안 먹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컨디션이나 체력을 저하하는데 흡연이나 음주는 저는 확실히 선수 생명을 갉아먹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더 타이트하게 어찌든 현역 유지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조금 이렇게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뭔가 훈련 볼륨 같은 것들도 물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같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때려박으면 안 돼요. 다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효율적이게 하면서 조금 진짜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가면 물론 막 코치를 막 유능한 코치로 바꿔라 뭐 이런다고 막 드라마틱해지거나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부터 신경 쓰고 하시면 전 분명 숨어있는 잠재력이 올라올 거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원희 선수님이. 예, 그리고 과거에 히트 챔피언 하고 했었을 때 진짜 그 무서움과 이런 탄성이나 그 진짜 뭐라 해야 될까 강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본인이 그때 느꼈던 머슬 메모리즈가 저는 기억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끄집어내려면은 본인도 뭔가 이런 데에서도 뭔가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면 좋지 않나 라는 어떤 격알못의 그냥 하나의 시청자이자 팬으로서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퇴 여부하고 재기한다는 여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고 하고 싶어 콘텐츠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